오늘 베테랑스 데이를 맞이해서 참전용사와 퇴역 군인들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렸으며 6.25 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이름을 새긴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크리스탈 윈도우를 창업한 토마스 첸 가족재단이 역대 최대 기부금인 110만 달러를 퀸즈 컬리지에 쾌척했습니다. 12일 금요일 오전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맨하탄의 지방시 매장에 도둑이 들어 8만 불어치 상당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Hi, it's Dr. Dave Choksi with news you can use about Johnson & Johnson COVID-19 booster shots. If you received the Johnson & Johnson vaccine at least 2 months ago, like I did, you should receive a booster shot of any of the 3 authorized vaccines, J&J, Pfizer, or Moderna. While the science is not settled about which booster is best, some evidence suggests that a Moderna or Pfizer booster could produce higher antibody levels. What we do know is that booster shots are safe, and they provide extra protection. One of the reasons I got my booster was to help keep my daughter safe, since she's still too young for the COVID vaccine. For questions about your specific situation, speak with your healthcare provider. And remember, all COVID-19 vaccines, including booster shots, are still free and available to everyone, regardless of immigration status. Visit a vaccination site today.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매일매일 정관장 천목. 나를 위한 1초의 습관. 천목. 가족 건강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감사. 가족에게 건강한 습관을 선물하세요. 파이락 등 가족용 15%까지 할인. 천록정이나 250불 이상 구입 시에도 선물을 드립니다. 정관장. 우리타운을 응원해주세요. 우리타운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PCB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Pacific City Bank.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11일인 오늘 베테랑스 데이를 맞이해서 참전 용사와 퇴역 군인들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렸으며 6.25 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이름을 새긴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오늘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했습니다. 올해 100주년을 맞은 무명 용사의 묘는 실종자나 전사가 확인되지 않은 미군 참전 용사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또 6.25 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36,591명의 이름을 모두 새긴 기념비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플러턴에 세워졌습니다. 별 1개에 7,500명의 희생 용사 이름을 10개 면을 따라 주별로 알파벳 순으로 적어 넣었는데 6.25 전쟁 미군 전사자 이름이 모두 들어간 기념물은 미국에서 처음입니다. 제한군인의 날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항복선언을 기해 매년 11월 11일 기념하고 있습니다. 당초 종전 기념일로 불렸지만 1954년부터 미 의회가 참전 군인뿐만 아니라 미군에 복무한 모든 이들을 기리기 위해 명칭을 바꿨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약 1,800만여 명의 제한 군인이 있습니다. 크리스탈 윈도우를 창업한 토마스 첸 가족 재단이 역대 최대 기부금인 110만 달러를 퀸즈 컬리지에 쾌척했습니다. 퀸즈 컬리지는 10일 토마스 첸 가족 재단의 기부금을 축하하는 리셉션을 개최했습니다. 퀸즈 플러싱에서 크리스탈 윈도우를 창업한 토마스 첸 대표가 설립한 첸 가족 재단은 퀸즈 컬리지에 11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토마스와 그의 아들 스티브 첸 대표는 고객들의 사랑으로 크리스탈 윈도우가 엄청난 성장을 거두었다며 이에 보답하기 위해 퀸즈 컬리지에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My father immigrated in Queens, and we're a big believer in giving back to the community and also arts and education. So Queens College just made perfect sense for us now.
Also, hopefully, it doesn't just happen to my father's generation, my generation. I also brought my young son here to also learn about the foundation too, though. And we also hope future students, when they see this type of endowment, that in the future, when they do graduate and they become successful, that they also remember their roots and give back also in the future. 퀸즈 컬리지는 기부금을 통해 스쿨 오브 아트를 신설하고 앞으로 아시안 현대 미술을 소개하는 전시회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비즈링 아리스트 프로그램 등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money from this fund will support specifically students interested in art, in Asian art. We know that our students need help. They're talented, they're deserving, and with opportunity, they'll make their mark on the world. So it's our job to ensure that we have the money to help see them through their education. 이날 리셉션에는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 잔 리우 뉴욕주 상원 의원 등 다수의 지역 정치인들과 100여 명의 게스트들이 참석해 첸 가족재단의 기부금을 환영했습니다. 1982년에 무일푼으로 대만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토머스 첸 설립자는 1990년 퀸즈 플러싱에 크리스탈 윈도우를 창업했고 현재 미 전역에 비즈니스를 확장해 성공한 이민자로 알려졌습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첸 설립자는 자신과 같이 무일푼으로 이민 왔어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은 젊은이들에게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인 12일 금요일 오전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1일인 오늘 목요일까지 온화한 기온과 맑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점차 구름의 양이 증가하고 흐려지면서 자정 이후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금요일 오전을 기해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며 악천후는 없을 것으로 예보돼 있지만 바람이 최대 시속 30마일로 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비는 금요일 정오쯤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오후에도 흐린 날씨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말인 토요일 오후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바람은 시속 10에서 20마일로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일요일에는 저기압이 중서부를 가로지르면서 기온이 급락하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와 월요일에는 파이크, 설리반과 울스터 카운티 등 높은 고도의 지역에 약간의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맨하탄의 지방시 매장에 도둑이 들어 8만 불어치 상당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10일 오전 4시 46분경 망치를 든 용의자 10명에서 15명가량이 어퍼이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메디슨 애비뉴 지방시 매장에 침입했습니다. 경찰은 매장의 현관문이 부서진 것을 발견했으며 땅에 떨어져 있는 망치를 회수했습니다. 길바닥에는 가방 하나가 남겨져 있었으며 용의자들은 2대의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계자는 지갑 39개와 기성복 2벌을 도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난당한 제품은 약 8만 불어치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원으로 추적되는 목격자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사건의 어퍼이스트 사이드 거주자는 다음에 어디를 공격할지, 어디로 올지, 어떤 가게로 갈지 전혀 모른다며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10일 수요일 오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감시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강도 절도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메디슨 애비뉴 상인들 등 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맨하탄 차이나타운이 뉴욕주로부터 코로나19 경기 회복 자금 2천만 달러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차이나타운이 부활돼야 한다며 차이나타운은 오랜 기간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차이나타운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컬 뉴욕 주지사는 2천만 달러의 기금은 다운타운 재활력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며 차이나타운을 대표하는 커뮤니티 지도자와 주민, 시의원 등이 위원회를 결성해 이 기금을 어디에 사용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컬 뉴욕 주지사는 차이나타운은 우리의 문화유산이 담긴 곳이며 뉴욕에서 사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곳 중 하나이며 비즈니스 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이나타운 주민들은 이 자금을 금노 광장과 이스트 브로드웨이 몰 활성화 등 3개에서 4개 프로젝트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앤드류 쿠머 전 주지사 성추행 관련 피해자들의 진술서와 증거 등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10일 앤드류 쿠모 전 뉴욕 주지사 면담 조사서 녹취록과 증거와 쿠모 전 주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10명의 면담 조사서 녹취록, 증거 등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준김 전 뉴욕 남부연방검사장 대행 등을 독립조사관으로 임명해 지난 8월 3일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알바니 카운티가 쿠모를 기소함에 따라 면담 녹취록 등을 전면 공개한 것입니다. 뉴욕주법은 특정인이 형사 범죄로 기소될 경우 모든 진술서와 증거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뉴욕주 검찰총장실이 이를 따른 것입니다. 검찰총장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쿠모 전 주지사에 대한 면담 조사는 지난 7월 17일 실시됐으며 녹취록이 무려 515페이지에 달합니다. 또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모두 10명으로 이 중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조사를 받은 사람이 7명, 익명으로 진술한 여성이 3명으로 녹취록이 수천 페이지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쿠모 전 주지사 측은 이 수사는 정치적 음모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하고 10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서를 공개 발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맨하탄 소재 기업 종사자 4명 중 1명만이 사무실에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영리 단체 파트너십 포 뉴욕시티가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맨하탄 소재 188개 대기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무실 복귀율이 2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주일에 5일간 사무실 근무를 하는 비율은 8%에 그쳤으며 54%는 100% 원격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1월 30일까지 직장에 복귀하는 비율도 49%이며 일주일에 3번 이상 출근하는 비율은 57%인 반면 100% 원격 근무 비율은 21%로 전망됩니다. 사무실 복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부동산 중개업으로 77%가 복귀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금융 서비스업과 로펌은 27%에 그쳤습니다. 반면 내년 1월 말까지는 부동산 중개업 복귀율이 80%, 로펌이 61%로 금융 서비스업이 47%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직원 500명 이상 대기업은 39%가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내년 1월 말까지 58%가 사무실로 돌아가며 직원 5,000명 이상 대기업의 사무실 복귀율은 28%, 내년 1월 말까지 복귀율은 46%로 전망됩니다. 내년 1월부터 흑인 시장이 취임하는 가운데 흑인 인권 운동가들이 경찰 개혁이 늦어지면 뉴욕시 거리에 유혈이 낭자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뒤 흑인 인권 시위를 주도해온 인권 운동가들은 10일 브루클린 보로청에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당선자와 만나 시급한 경찰 개혁을 요청했습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인 호크 뉴섬은 만약 뉴욕 경찰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흑인들을 강압적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며 폭동이 일어나고 불이 날 것이며 거리에는 유혈이 낭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흑인 인권운동가들은 경찰 간부 출신의 아담스 당선자가 지난해 흑인 인권 시위 때 강경 진압 등으로 해체된 반범죄 수사대를 다시 부활시키기로 하자 이 같은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호크 뉴섬의 동생인 치노바 뉴섬도 정치인들이 부패했으며 유색인종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며 원색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대해 아담스 당선자는 치노바 뉴섬에게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해보고 말하라며 당신 발언을 수정해야 한다며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스 당선자는 자신은 뉴욕의 두 번째 흑인 시장으로서 뉴욕시에 의미 있는 사회 경제적 그리고 교육적 변화를 추구할 것을 약속한다며 시정 수행을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드블라주 뉴욕시장이 로비스트에게 수십만 달러의 빚을 진 상황에서 대대적인 사적 보수 공사에 나섰다는 비판에 대해 자신도 살 곳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0일 브리핑에서 뉴욕시 로비스트로 알려진 로펌에 약 40만 달러 상당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액을 들여 브루클린 서적 보수 공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같이 답변한 것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브루클린 파크 슬로프 집은 지어진 지 100년 이상 된 낡은 집이어서 다시 돌아가서 살려면 보수 공사를 해야 한다며 자신도 살 집이 필요하며 그 집이 자신이 살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2000년에 처음 이 집에 이사했을 때 보수 공사가 절실했지만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했고 지금 리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조달, 보수 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의 주택은 약 150만 달러 상당으로 평가되며 62만 5천 달러의 빚이 있는 상황에서 지난 6월 리파이낸싱을 해서 61만 5천여 달러를 더 대출받아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 최대 로비 회사의 하나인 크레머 레빈 넵탈리스 로펌의 변호사 비용 30만 달러를 갚지 못했으며 이자가 늘어 현재는 빚이 43만 5천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로펌을 고용, 변호를 맡겼으나 돈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LA 총영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징계는 이미 결정됐지만 아직 최종 확인 과정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스입니다. 지난 8월 제기된 박경재 LA 총영사의 갑질 의혹. 조사를 벌이고 있는 한국 외교부가 조만간 조사 결과를 마무리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사건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국정감사 직후 징계위를 소집할 예정이었지만 시애틀 총영사의 성비위 사건과 조사를 함께하면서 예상보다 지연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 달 초쯤에는 징계 수위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찰관실은 징계 수위가 결정된 직후 피해자에게 직접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입장을 바꿔 확인 자체를 거부한 겁니다. 하지만 외교부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모든 조사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혀 사실상 징계가 결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지난 8월 박경재 LA 총영사 부부를 외교부에 고발했습니다. 고가의 선물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비자 부정 발급을 지시하는 등 공직자로서 규율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 8월 초 LA를 직접 찾아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외교부는 같은 시기 성비위 의혹을 받은 권원직 시애틀 총영사에 대해서도 감찰을 실시했는데 권 총영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상세한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직원의 개인 신상 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 바로 미국과 중국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유일한 선택은 바로 협력이라는 공동선언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SBS 고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미국과 중국이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10개월 사이 30차례 화상회의를 가진 끝에 나온 깜짝 합의입니다. 2020년대 기후행동 강화라고 명명된 공동선언문에는 미중 양국이 탄소 배출 제로에 도달하기 위한 장기 전략 개발에 약속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0년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미중 양국이 내년 상반기에 실무 그룹을 만들어 가동하고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된 겁니다. 존 캐리 미국 기후특사는 미중 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함께 행동할 것인지 공동선언문에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no shortage of differences, but on climate, cooperation is the only way to get this job done. 셰전화 중국 기후특사도 양국의 유일한 선택은 협력이라며 파리 협정과 현재 노력 사이 간극이 있다는 걸 인식해 기후 대응을 공동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화답했습니다. 의장국인 영국도 폐막을 앞두고 성명 초안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초안에는 산업화 대비 지구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낮추자는 파리 협정에 맞도록 내년 말까지 내용을 강화하고 내년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오는 15일 열릴 것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SBS 뉴스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중국 시간으로는 16일, 미국 시간으로는 15일쯤 화상을 통해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양국이 다방면에서 충돌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7천 건으로 전주보다 4천 건이 감소, 코로나19 이후 최저치 기록을 5주 연속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1월 6일 연방의회에 난입하며 특이한 복장으로 큐어넌 주술사로 불린 제이콥 챈슬리에게 검찰이 징역 51개월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아침 9시쯤 스테이튼-아일랜드 뉴드랍 하이스쿨에서 집단 패싸움이 발생해 학교 보안요원 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학생 6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브루클린 거주 전과 43범의 59세 남성이 전철역 등에서 구리로 만든 전철 케이블 등 311파운드에 달하는 구리를 훔쳐서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저지주 모기지 미납에 따른 주택 압류 유예 조치가 오는 15일 종료됨에 따라 주택 압류와 경매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징어 게임이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 170억 뷰를 돌파했으며 이는 10년에 걸친 왕자의 게임 누적 조회수를 불과 8주 만에 추월한 것이며 좋아요도 5억 3천만 회로 왕자의 게임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어제 나스닥에 상장된 테슬라의 대항마로 불리는 리바안의 공모가가 주당 78달러에 장중 한때 12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시가총액이 단숨에 1,000억 달러를 넘겨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등을 앞질렀습니다. 미시건주 여성 검찰총장인 다나 네셀이 지난달 30일 미시건대 풋볼 경기장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정신을 잃은 듯한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필름이 끊겼었다며 이를 사과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4주년을 기리고 그의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오후 4시 베이사이드 샘물교회에서 현영감 목사의 말씀과 이명산 시사평론가가 초청 연사를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돌려라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40달러 이상 구매 시 1번, 80달러 이상 구매 시 2번, 150달러 이상 구매 시 룰렛에 3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리지필드점에서 40불 이상 구매하시고 룰렛 이벤트에서 경품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 표.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신청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투표하려면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ova.nec.go.kr 또는 공관 방문 또는 우편 등이 가능합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회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순두부 전문점 소공동 두부마을이 오픈했습니다. 소공동 두부마을의 자랑, 순두부찌개와 순두부 칼국수가 얼큰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뜨끈한 돌판 비빔밥과 코리안 비비큐도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요즘 CMM 기독의료 상조회가 여러분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25년간 크리스천들이 함께해온 CMM 기독의료 상조회와 함께 의료비 대책을 마련하세요. CMM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며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5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9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39분입니다. 이상으로 11월 11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